하늘의 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름 위 높은 곳, 공기는 희박하고 산들이 별에 닿는 그곳에는 신비와 영성, 그리고 논란 섞인 속삭임에 쌓인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입니다. 수세기 동안 여행자들은 현대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품고 이 얼어붙은 고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을 금지된 낙원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서구인의 눈에는 파격적으로 보이는 죄악과 고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숨겨진 욕망의 땅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요새일까요? 오늘 우리는 티베트 삶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히말라야 깊숙이 여정을 떠납니다. 라사의 황금빛 첨탑에서부터 한 여성이 세 형제와 결혼하기도 하는 외딴 유목민 캠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생존과 헌신이 공존하는 문화를 탐험합니다. 티베트가 왜 죄악이 아닌 신앙의 땅인지 발견하며 여러분의 인식이 도전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티베트는 세계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여정이 지닌 신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본 다음 바로 위를 올려다봐야 합니다. 지구의 말 그대로 제3의 극지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아시아의 심장부,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위치한 티베트 고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리적 거인입니다. 이 거대한 물리적 장벽은 중국, 인도, 네팔, 부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이 독특한 문화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온 천연 요새 역할을 해왔습니다. 2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에 달하는 이곳은 프랑스 크기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광활한 고산 황무지이지만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평균 13,000피트 이상의 고도에 위치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본구리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곳은 영구적인 비그늘 지역에 존재합니다. 이는 남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이 폭우가 쏟아지는 몬순 기후에 젖어 있을 때 티베트는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몰아치는 고산 사막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곳의 대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성격이며 희박하고 가혹합니다. 해수면보다 산소가 40% 적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고원의 위력을 끊임없이 맥박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외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현지인들의 피부를 깊고 강인한 구리색으로 그을리고 하늘을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꿰뚫을 듯한 불가능한 푸른색으로 만듭니다. 이곳은 그 높이를 오를 만큼 용감한 이들에게 고대의 비밀을 내어주기 전 절대적인 경외심을 요구하는 땅입니다. 세계의 지붕, 생존을 위한 투쟁. 우리는 흔히 이곳을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지만 성냥 하나 켜기조차 힘들 정도로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생존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한계와 자연 환경에 맞선 처절한 매일의 전투입니다. 과학자들은 티베트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달시킨 독특한 유전적 적응력을 갖추고 있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산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물학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풍경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무자비한 잔혹함이 공존하는 역설 그 자체입니다. 하늘에 조각이 떨어진 듯한 얌드록초와 같은 청록색 호수를 바라보게 되겠지만 그 주변 땅은 대개 척박하고 바위 투성이이며 1년 중 대부분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농업은 드물고 소중한 사치입니다. 오직 지대가 낮고 보호된 계곡에서만 티베트 식단의 절대적인 주식인 고원 보리 칭커와 같은 강인한 작물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광활하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창탕 초원에서 야크와 양떼를 몰며 유목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는 은행 계좌나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가축의 건강 상태와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정기적으로 급락하는 겨울을 견뎌내는 놀라운 인내력으로 측정됩니다. 이 세계에서 무역은 주요한 생명줄입니다. 고대 차마 고도부터 현대의 소규모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티베트인들은 현대적인 차량도 몇 시간 만에 고장날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물건을 운송하는 달인들입니다. 이는 순수한 기계와 회복력의 삶이며 매일 아침의 일출은 자연을 상대로 힘들게 쟁취한 승리로 여겨집니다. 종교, 사회의 고동치는 심장. 이제 이 민족의 영혼을 정의하는 영적인 안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 봅시다. 티베트에서 신앙과 일상 사이에는 구분이 없으며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발밑의 땅만큼이나 만질 수 있고 실제하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티베트 불교는 이곳 현실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는 부처의 가르침이 전해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샤머니즘 전통인 본본교와 아름답게 융합된 금강승 불교의 독특하고 복잡한 분파입니다. 마을이나 산길을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걸으며 속삭이는 옴마니 파드의 훔의 리듬감 있고 낮은 주파수의 운걸거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수천 개의 기도문이 적힌 거대한 원통인 마니차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바람 속에 축복을 실어보내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승려와 라마들은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인도자이자 의사, 철학자이며 역사의 수호자입니다. 드레풍이나 세라와 같은 거대 사원들은 한때 수만 명의 구도자가 머물던 거대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은 감각의 향연입니다. 긴 구리 나팔의 깊고 낮은 울림, 타오르는 향나무의 짙은 향기, 그리고 수천 개의 야크 버터 등불이 내뿜는 일렁이는 따스한 빛이 가득합니다. 티베트인에게 사원주의를 걷는 것부터 단순히 야크에 젖을 짜는 일까지 모든 행동은 더 나은 내생을 위한 공덕을 쌓는 신성한 기회입니다. 업보, 카르마와 윤회에 대한 이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들의 전설적인 인내심과 친절함을 형성하며 이 사회를 영원한 희망과 영적인 헌신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진 곳으로 만듭니다. 라사, 신성한 빛의 도시.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는 듯한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고원의 심장부로 내려갑니다. 신의 땅이라 불리는 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발만 1975피트, 약 3650미터. 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이며 이곳의 공기는 모든 색채와 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상쾌함을 머금고 있습니다. 전체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것은 붉은색과 흰색 돌로 지어진 건축의 경이로움 포탈 라궁입니다. 마르포 리 언덕의 가파른 절벽에서 직접 솟아오른 듯한 이 궁전은 한때 달라이 라마의 겨울 거처였으며 13층 높이의 1000개가 넘는 방에는 한 국가의 황금 불상과 신성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라사의 진정한 심장박동은 궁전이 아니라 그 아래 거리에서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구시가지 중심부로 이동하면 티베트 전체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인 조캉 사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바코르 순례길은 좁고 오래된 통로로 향내음과 발을 끄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신앙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모습 중 하나인 오체투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수백, 때로는 수천 마일을 걸어와 자신의 몸 길이만큼 온 땅을 재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현대인의 정신으로는 거의 이해하기 힘든 헌신에 이끌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라사는 고대와 현대가 매혹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유행하는 운동화를 신은 젊은 티베트인들이 전통적인 양가죽 옷을 입은 유목민들과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7세기와 21세기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을 넘어 함께 춤을 추는 곳입니다. 일상생활, 야크 버터와 흑벽.
세계의 지붕 위에 사는 가족의 평범한 아침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집들은 아름다우면서도 가혹한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두꺼운 돌이나 다진 흙벽으로 지어진 이 집들은 대개 눈부신 흰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태양의 온기를 가두기 위해 검은색 틀의 창문이 달려 있습니다. 내부는 단순하지만 매우 기능적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명실상부한 안식처로 말린 야크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커다란 철제 난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나무가 거의 없는 땅에서 야크 배설물은 매우 뜨겁고 깨끗하게 타오르는 귀중한 자원이며 매서운 히말라야 바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열원입니다. 이곳의 식단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 고도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많이 찾을 수 없으며 대신 지방과 단백질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포차라고 불리는 야크 버터차를 꼭 마셔봐야 합니다. 여행자에게 이 음료는 종종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짜고 기름지며 걸쭉해서 차라리 뜨거운 수프 같은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인에게 이것은 희박한 공기 속에서 수분과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차와 함께 반죽해 작은 경단처럼 만든 고소한 볶은 보리가루인 짬바와 함께 이것은 고산 초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가족들은 유대감이 매우 깊으며 종종 한 지붕 아래 삶에서 4세대가 함께 삽니다. 이곳의 삶은 디지털 시계의 초침보다는 태양의 움직임과 가축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느린 리듬을 따릅니다. 티베트 여성의 힘과 우아함. 이제 이 사회를 움직이는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산골 마을 여성들의 강렬하고 거친 아름다움을 눈여겨본 적이 있나요? 티베트 여성들은 고원 문화의 중추로 널리 여겨집니다. 신체적으로 그들은 환경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고산 지대의 햇빛과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뺨에 생긴 자연스럽고 붉은 고원 홍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은 외면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강인한 독립심과 놀라운 사회적 지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아시아 문화에서 역사는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티베트에서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시장과 가정 모두에서 상당한 권력을 쥐어왔습니다. 현지 시장을 방문하면 은장 신구, 수제 카펫, 가축의 가격을 능숙하게 협상하며 최전선에 서 있는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용적이고 자기 목소리를 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근면합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 또한 인상적입니다. 추바라고 불리는 긴 랩 드레스 위에 기혼 여성임을 나타내는 화려한 색상의 수제, 줄무늬 앞치마인 팡덴을 두릅니다. 그들은 불을 몸에 걸치고 다니는데 종종 어머니에서 딸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대한 터키석, 산호, 호박 장신구로 치장합니다. 이곳에는 고난의 평등이라는 감각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생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노동은 동등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며 티베트 여성은 도시에서 현대적인 사업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모습만큼이나 험준한 산길을 따라 야크 카라반을 이끄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저스탄인 죄에 대한 신화 깨기. 구원의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 지역을 둘러싼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이야기를 보았거나 티베트가 고대의 이국적인 욕망이 현대의 도덕을 압도하는 죄의 땅이라는 속삭임을 들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러한 이야기의 상당수는 사실 티베트의 환대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개방성에 대한 깊은 오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환경이 매우 척박했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친절한 규범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목민에게 낯선 사람은 위협이 아니라 업카마이 보낸 손님입니다. 과거에 이것은 여행자에게 가장 따뜻한 잠자리와 최고의 음식, 그리고 깊고
친밀한 대화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서구 탐험가들은 이러한 제스처를 지나치게 성적인 관점으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티베트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절제된 사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 또는 딕파라는 개념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은 서구의 금기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에게 가장 큰 죄는 탐욕, 거짓말, 그리고 아주 작은 곤충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낯선 이에게 충격적인 방식으로 헌신한다는 선정적인 생각은 대부분 클릭을 유도하는 여행기에서 탄생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발견하게 될 것은 냉소적인 외부인에게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아적이고 진실한 품격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영적인 초대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저 광활하고 푸른 하늘처럼 열려있는 삶을 목격하라는 초대입니다. 1처다부제, 남편을 공유하는 비밀. 하지만 세상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는 한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여성이 동시에 서너 명의 남성과 결혼하는 형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 가족의 모든 형제와 결혼하는 관습인 형제 1처다부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죄악스럽거나 충격적인 방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영리하고 오래된 경제적 전략입니다. 척박한 고원지대에서 경작 가능한 땅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만약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결국 그 땅은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너무 작아질 것입니다. 모든 형제가 한 명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가문의 토지는 분할되지 않고 유지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가문의 부와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여성은 명실상부한 CEO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가족의 복잡한 역동성을 관리하며 남편들에게 업무를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농사를 짓고 다른 한 명은 무역을 위해 여행을 떠나며 세 번째 남편은 산에서 가축을 돌보는 식입니다. 이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든 형제를 자신의 아버지로 대하며 견고하고 집단적인 가족 단위를 형성합니다. 현대화되고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이 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외딴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냉혹하고 실용적인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티베트 정신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자라기 힘든 산 위에서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사랑과 가족의 구조 자체를 재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현대적 변화의 바람. 티베트는 더 이상 완전한 고립에 쌓인 금단의 땅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가 이 고대의 성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높고 야심찬 철도 프로젝트인 칭짱철도가 완공된 이후 고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스마트폰과 글로벌 패션, 그리고 진정한 경험에 대한 갈망을 안고 이곳을 찾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은 복잡한 변화에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한편으로 새로운 티베트는 더 나은 도로, 현대적인 병원, 그리고 많은 이들을 유목 생활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불탑 근처에 5G 기지국이 서 있고 신성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뒤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릅니다. 티베트에 영원히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티베트인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는 사원 주변을 도는 신성한 산책인 코라, 체레라 코라를 수행하고 저녁에는 넌사인이 빛나는 카페에서 글로벌 팝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기념품 가게와 인파 속에서도 티베트 정체성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합니다. 인내, 헌신, 공동체라는 전통적 가치는 철도나 관광객의 카메라에 의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보는 것은 관광용 티베트일 뿐입니다. 진짜 티베트는 여전히 고요한 순간들 속에 존재합니다. 찻집의 김서린 풍경 속에서,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승려의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 말입니다. 구름 위 삶의 잔혹한 현실. 우리가 고원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티베트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외지인에게 고산병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입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는 산소 농도가 너무 낮아 의식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2배로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잠자리는 뒤숭숭하며 계단 한 층을 오르는 것조차 수직 마라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평생의 현실입니다. 이곳의 날씨는 변덕스러운 신과 같아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눈을 멀게 하는 치명적인 눈보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아마도 가장 가차없는 힘일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평원을 가로지르는 그 사나운 울부짖음은 피부를 트게 하고 단단한 바위마저 깎아냅니다. 서부 티베트의 오지에서는 현대적인 의료 지원을 받으려면 험준한 고개를 넘어 며칠을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압박이야말로 이곳 사람들이 그토록 강인한 이유입니다. 이곳의 삶은 깨지기 쉽고 실수에 허용되는 여지는 면도날처럼 얇습니다. 대자연이 언제든 당신을 거두어갈 수 있는 곳에 살다 보면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생존과 가족, 그리고 정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신성한 유대, 인간과 자연. 서구에서는 종종 자연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티베트에서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티베트인들이 대지를 그토록 깊고 고유한 경외심으로 대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사는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신들이 거처하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카일라스 산을 보십시오.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진 이 들쭉날쭉한 피라미드는 너무나 신성하여 그 어떤 인간의 등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반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신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그 산의 기슭을 따라 걷는데 이는 몇 주간의 고된 육체적 노력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모든 강과 호수,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많은 티베트인은 물의 정령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물고기 먹는 것을 피하며 야크와 같은 큰 동물을 잡을 때는 그것이 가족에게 주는 생명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마도 이 유대의 가장 놀라운 예는 조장일 것입니다. 땅이 너무 얼어무덤을 쓸 수 없고 화장을 할 땔감도 없는 이 땅에서 고인은 산 정상의 독수리들에게 바쳐집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티베트인에게 그것은 자비의 궁극적인 행위이자 육신을 자연의 순환으로 돌려보내는 마지막 환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세계의 지붕을 가로지르는 여정이 끝나갈 무렵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자극적인 꼬리표와 선동적인 소문들은 히말라야의 태양 아래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티베트는 정말 죄의 땅일까요? 만약 당신이 현대 세계의 광기 어린 물질적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정의한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 여성의 헌신이 추잡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여러 남편을 둔 가정을 꾸려나가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유산을 지켜내는 그녀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가 되는 곳입니다. 티베트는 삶이 반드시 쉬워야만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해발 5,000m 높이에 서 있을 때 신념이 한 끼 식사보다 더 큰 자양분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는 땅입니다. 언젠가
포탈라궁의 그림자 아래 서게 된다면 낚시성 기사에서 읽었던 죄악들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세파에 찌든 유목민의 눈을 들여다보고 바람에 실려오는 마니차의 리듬이컬한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 공기의 깊고 묵직한 정적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스캔들의 땅이 아니라 별에 닿을 만큼 광활한 영혼을 가진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진정으로 구름 위를 비상하는 곳을 목격하고 싶다면 티베트는 지도 위의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